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랑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괜히 내가 미안해져. 그래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행동을 조심할 것, 내가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않을 것, 걔가 부를 때 내가 나가지 않을 것 등등. 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성폭력에 있어서는요, 피해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이에요.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진 찍은 걸 거야.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사진을 찍은 가해자 잘못이에요. 내가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날 술을 마셔갖고 그 친구가 나를 만졌을 때 내가 저항을 못했어.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되는데. 자, 술 때문이에요? 술을 마신 내 잘못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술을 마신 것도 잘못 없고요. 술도 잘못이 없어요. 술 취한 나를 만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늘 뭐죠? 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성폭력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장황하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강제적으로 만지고 보고 놀리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요, 성폭력은요, 서로 간에 거리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에티켓거리가 있어요. 이 말은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가 쓴 이제는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요, 자, 표마다 이렇게 거리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먼저 공적인 거리는 360cm, 3.6m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는 1.2m. 자, 사회적 거리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요, 친구는 내 옆에 좀 가까이 와도 내가 부담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친구들이 이제 사적인 거리가 되고요. 친밀한 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밀한 거. 나의 가족, 부모님, 아니면 나의 중마고, 정말 20년지기는 아니네요. 10년지기, 15년지기, 중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는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교제를 많이 하니까요. 자, 나의 애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매우 친밀한 거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친밀한 거리는요, 나의 몸으로부터 15에서 46cm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요, 어쩌면 공적인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그 학생분들하고 3.6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 학생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점프를 해갖고 갑자기 학생분들 옆에 딱 앉아요. 어깨를 딱 붙이고 앉아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 왜 그러지? 부담스럽게? 그 부담, 그게 뭔가요? 불쾌함이에요. 그 불편함, 그 불쾌함이 어쩌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를 봐서 그 관계에 맞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연인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 둘이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어떤 관계예요? 처음 봤으니까 공적인 거리죠?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좀 떨어져 걸어요. 밥을 먹을 때는 마주보고 먹어요. 말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만나면 어느 순간 사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매우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걸을 때 어깨가 좀 닿아도 덜 불편해요.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빤히 바라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관계가 돼요. 이렇게 애인 관계, 이제 남친, 여친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손을 잡고 다니고 어깨 동무를 하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라 딱 옆에 붙어서 어깨를 대고 같이 밥을 먹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점프를 해갖고 내 옆에 붙어갖고 밥을 먹고 갔는데 갑자기 내 손을 갑자기 덥석 잡아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내 어깨에 손을 올려요. 어때요? 불쾌하고 불편하죠. 그 감정, 그게 뭐예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봐서 그에 따른 거리를 지키는 거, 이게 어쩌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요,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1m 정도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퍼스널 스페이스. 이 정도 거리. 이 범위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 많은 거 탄 적 있죠? 근데 사람 많은 거 타거나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을 때 타면은 왠지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1m 정도는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한데 엘리베이터나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에서는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내 공간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 공식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지하철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 처음 타면 어디서 앉아요? 자, 처음에 아마 여기 앉을 거예요. 끝에. 왜 끝에 앉을까요? 한쪽이 막혀 있잖아요. 뒤가 막혀 있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할게요. 다 앉아갖고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이제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보통 여기 서 있죠. 왜요? 여기 서 있으면은 뒤와 옆이 막히니까 뭐예요? 다른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성폭력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아직 친분이 깊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사적 경계에 훅 들어가는 거, 그게 어쩌면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보셔야 돼요. 상대방과 나의 마치 오늘 처음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나누는데 덥석 손을 잡았다. 자, 툭 뛰어넘었죠? 그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성폭력이라는 거는요, 사적 경계의 침범 행위고요. 이걸 좀 법률적으로 말하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해요. 법률적으로는 뭐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는 약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핵심은 뭐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모든 성적 행위, 이게 성폭력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의사에 반하여예요. 의사에 반하여. 그 말은 뭐죠?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했다. 그러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폭력은요, 가해자의 의도나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인 동의를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호감이 있어서 손을 잡은 거야. 나는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얘 어깨에 손을 올린 거야. 다 뭐예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폭력하고 똑같아요. 학교폭력에서 일진 학생이 막 학교에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심부름을 시켜요. 너 왜 친구한테 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니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래요? 나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자, 그 학생한테는 장난이겠죠. 하지만 피해 학생한테도 장난일까요? 피해 학생한테는 정말 학교를 가기 싫은 정말 끔찍한 공포라는 거예요. 자, 가해자의 의도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싫다, 싫어, 그만해 라고 말을 꼭 저항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론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좋아서 동의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좋든 싫든 답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싫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싫다는 말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때 침묵은 곧 싫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폭력 예방을 할 때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해자의 의도나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인 동의, 상대방이 정말 우러나와서 나 좋아 라는 자발적인 동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인 동의, 이 동의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자,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동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떠한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거를 마치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를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로 한번 비교해서 나온 영상이에요. 자,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나 커피 한 잔 주세요. 차 한 잔 끓여주세요. 끓여주면 돼요. 문제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차를 하나 끓여달라고 그러더니 내가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안 마실래요. 근데 제가 당신이 차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끓였는데 왜 싫다 그래? 억지로 먹여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집에 와서, 저의 집에 와서 계속해서 차를 마셨어요. 토요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차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사람 집에 벨 누르고 가서 먹여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끓이는 동안 그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자고 있는 사람 입에 들이부어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먹여요? 그러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거를 마치 차를 대접하는 거에 비교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fuck yes, I would fucking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an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Okay, maybe they were conscious when you asked them if they wanted tea. And they said yes. But in the time it took you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they are now unconscious. You should just put the tea down. Make sure the unconscious person is safe.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again. Don't make them drink the tea. They said yes then, sure, but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If someone said yes to tea, started drinking it, and then passed out before they finished it, don't keep on pouring it down their throat. Take the tea away. Make sure they're safe, because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Trust me on this. If someone said yes to tea around your house last Saturday, that doesn't mean they want you to make them tea all the time. They don't want you to come around to their place unexpectedly and make them tea and force them to drink i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week. Or to wake up to find you pouring tea down their throa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night. But if you can understand how completely ludicrous it is to force people to have tea when they don't want tea, and you're able to understand when people don't want tea, then how hard is it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sex? Whether it's tea or sex, consent is everything. And on that note, I'm going to go make myself a cup of tea. 자, 동의의 의미. 말 그대로 정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또 명확한 의식하에서 동의할 때만 성적 행위가 폭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결국 뭐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이제 저항이 아니에요. 동의예요. 저항일 때는 노라고 말해야지 노예요. 싫다라고 말해야지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yes,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동의 개념으로 왔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좋아라고 말할 때만 좋아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건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방을 살피고요. 상대방이 배려해주고 그리고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도 범죄가 되는 경우 있어요. 상대방이 좋다라고 동의를 해도 범죄.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에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어요.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한 초등학생과 성적 관계를 맺은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교사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우린 서로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고 했지만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 특히 지금은 16세 미만이에요. 이 나이대 아이들한테는 성적 동의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관계에 동의했다 그래도 그건 강간추행, 성폭력에 해당된다 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자, 16세 미만은 뭐죠?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